경기 전망 아닌가라고 생각되거든요. 실질적으로 금리하고 또 주택을 마련하기 위한 구매력 이런 것들은 금리나 주택 가격을 어쨌든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경기에 대한 그 변동이에요. 그러니까 경기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하다라고 하면은 경기에 대한 침체, 또 금리에 대한 어떤 높낮이 조절, 또 그다음에 주택 구매력에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현재 보면은 한국은행도 전망치를 내놓고 또 외국계 투자은행에서도 경제 성장률의 전망을 한 1% 초반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경제 전체적으로 침체되는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보여져요. 결국 경기 침체가 내년 상반기라든지 하반기까지도 이어진다라고 하면 주택 가격의 움직임이나 거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침체적인 국면으로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일단 초고가 주택 시장을 선행하는 그런 지표로 보는 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주택 가격이 기본적으로 통계를 낼 때 최하단에 있는 주택이라든지 초고가의 주택은 항상 배제하고서 시장을 보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보편적이라고 하는 주택 가격의 중위 가격을 항상 중요시 하잖아요. 그럼 중위 가격의 움직임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초고가 주택의 움직임은 또 별개 시장으로 움직인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소득의 분포도가 좀 많은 중위 가격을 중심으로 본다라면은 좀 한계가 좀 있지 않겠냐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으로 시장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가격의 높낮이를 볼 때 중간 가격으로 보는 게 현명한 판단이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거든요. 그 전에 있을 때 고가의 주택이 앞에 선행적으로 달려가다 보니까 투자에 임했고, 그런 그 투자가 오류를 범하다 보니까 최근 들어서 주택 가격을 전망하는 데 있어서 참 실패에 가까운 그런 투자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봤을 때는 좀 별개 시장으로 보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다주택자가 지금 시장을 지배하고 선도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 큰 거시경제라는 틀 안에서 움직일 것으로 보여지고, 그 외적으로 지역별로 경기라든지 경제 상황 이런 것들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주택자들이 상당히 투자에 능한 사람인데, 이런 경기 침체되는 상황 안에서 굉장히 급락한 주택 가격이 아니라면은 선제적으로 시장에 매물 소화라든지 주택 매입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것으로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런 중과 관련돼서 시장에 신호가 있다라고 해도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아마 주택 가격이 일정한 그 하락 국면에 돌입했다라고 해야지 다주택자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그런 국면 안에 들어가 있기는 좀 어렵겠다라 생각되고요. 또 몇 년 동안의 정책에 대한 신뢰도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또 주택을 매입을 하고 나서 신뢰도 무너진 상황에서 회복되기 전까지는 좀 움직이기 좀 어렵겠다라고 보여집니다. 내년에는 거래량이 소폭 반등할 것으로는 보여져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일정한 금리 인상에 대한 불확실성이 일정 부분 제거가 되기 때문에 좀 선택을 하시려고 했던 분들은 그 선택의 시기를 늦췄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면은 소폭으로는 금리 인상 추이가 멈춘다라고 하면은 거래량은 회복될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그 회복 단계라는 것은 결국은 몇 년 전 집값 대비했을 때 지금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많게는 30-40% 정도 하락한 주택 가격이 나타나는 지역들도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금리가 멈췄고 또 내가 소득 대비해서 매매할 수 있는
수준의 주택 가격이라면은 소폭 반등할 수 있다라고는 보여져요. 근데 매매 수급 지수나 이런 부분들이 80%, 아니, 매매 수급 지수가 한 80 이하로 떨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반등은 일어나기는 좀 어렵긴 해도 또 일정 구간 안에서는 좀 거래량이 회복되는 그런 시기를 좀 맞이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는데요. 최근 2, 3년 정도 전에 그 금리 수준에 비하면은 그런 수요 반등은 좀 일어나기는 어려울 것 같다라고는 보여집니다.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뭐 구조 안정성 비율을 낮췄다고 해서 초기에는 뭐 사업장들이 관심을 가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초기 이후에가 더 사업성에 가장 중요한 역할들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아까 앞서서도 얘기한 주택 경기 전망이 좋지 않은 그런 상황, 또 금리가 인상돼서 횡보하는 상황,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자재 수급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뭐 안전진단에 대한 비중, 그러니까 사업을 할 수 있는 뭐 여러 단지들은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모든 사업장들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요. 또 이런 재건축 사업 안에서도 결국은 민간들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들을 하잖아요. 그러면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주택 가격이 아주 뭐 뜨겁게 상승하던 그런 시기 때는 모든 건설사들이 수주를 하기 위한 혈안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선별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합들은 사업을 하고 싶은 열의는 있겠지만 오히려 시공사들이 골라서 하는 그런 형태로 전환될 수밖에 없을 거라고 보이지고요. 그 다음에 리모델링 단지 같은 경우도 재건축으로 선회한다라는 얘기들도 있긴 한데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는 사업지들은 대부분 용적률이 상당 부분 높은 그 단지들이 많습니다. 결국은 안전진단이라는 그 관문 외적으로 수익성 이 부분에서는 한계가 좀 부딪힐 수밖에 없다. 그래서 건설사들도 뛰어들 때 수익성이 확보된 지역들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안전진단이 어떤 사업의 절차의 속도는 낼 수 있겠지만 그 뒷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제한적인 시장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지방도시들은 상당히 침체 국면에 돌입을 했다라고 보여지는데 오히려 이런 침체를 좀 더 빨리 겪었기 때문에 뭐랄까요, 계속적으로 하락하는 그 폭의 높낮이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상승폭이 높았던 것들이 하락폭이 깊었는데 지금은 2, 3년 전으로 가격으로 회귀를 했다라면은 결국은 뭐 금리 동결 시기하고 맞물려서 일정 부분 횡보하고 주택 가격 횡보하는, 그러니까 하락 국면에서 횡보 구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지역별로 소득이라는 게 존재를 하거든요. 세종 같은 경우는 1인당 소득 같은 경우가 상당 부분 타 지역에 비해서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득 대비했을 때 주택을 매입할 수 있는 구간에 돌입을 한다라고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하락하는 시기는 내년 상반기 정도로 저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격이 예전처럼 반등한다라기보다는 소득 안에서는 구매할 수 있는 주택은 일정 부분 거래가 좀 일어날 수 있는 국면에 좀 돌입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또 미분양 같은 경우도 새로운 신규 공급에서는 아무래도 분양 가격이 높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있었던 뭐 재고 물량 안에서는 일정 부분 소화가 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소멸되기는 어려운 것 같죠. 지금 금리가 추가적으로 낮아지게 된다면은 전세 수요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금리가 높다 보니까 또 사금융에다가 전세에 대한 피해 사고가 많다 보니까 위험 회피성도 상당 부분 존재한다고 보여져요. 근데 전세 가격이 좀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전세 수요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저는 오히려 매매가가 우선적으로 하락을 했고 또 전세 가격이 지금 하락 국면에 돌입을 하고 상당 부분 낙폭이 큰 상황이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월세 상승분을 많은 기관들이나 또 전문가들께서도 월세 상승분이 더 높아질 거다, 가파라질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시잖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월세 상승도 일정하게 멈추고 또 특정 지역에서는 하락까지도 될 것으로 보여져요. 왜냐하면은 아까 금리 인상 추이가 멈추게 된다면은 전세 가격에 어떤 하락세가 멈추는 구간이 생긴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전세 가격하고 월세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뭐 어떤 분들은 뭐 월세로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전세 가격이 오른다라고 보지만 저는 급전세들이 어느 정도 소화가 된다라고 하면 월세 가격이 그 급전세 수준에 맞춰서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사실 한 80점 정도는 주고 싶거든요. 왜냐하면은 느리다라는 평가, 속도 조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속도 조절 면에서는 저는 지금 속도가 빠르지도 느리지도 않다라고는 생각합니다. 뭐 시장에서는 이거 빨리 완화를 해야 돼서 경착륙을 막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한편에서는 지금 주택 가격이 하향 국면으로 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부양을 하느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정도의 속도는 뭐 조절을 하는 형태로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생각했던 것만큼 공약만큼의 기대감들은 좀 주지는 못했지만 그게 모든 사람과 시장을 대변하는 그 공약은 아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정부의 역할은 시장의 환경이나 지금 상황, 몇 년 전에 그 주택 정책에 대한 부작용들이나 이런 것들의 동향들을 파악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동향 파악을 하면서 적절하게 대응을 하고 있다. 어떤 국지적인 그 사안을 가지고 너무 발빠르게 대응을 하는 것은 어떤 국지를 떠나서 뭐 타 지역하고의 뭐 형평성이라든지 또 어떤 국정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특정 지역 말고도 균형 발전을 해야 되는 것들을 같이 고려를 해 본다라면은 지금 부동산 점수는 80점 정도 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 성장 지역들을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뭐 급격하게 하락을 맞은 뭐 세종하고 대구 같은 경우도 뭐 분양을 좀 일찍 한 뭐 단지라든지 또는 재고주택 안에서는 뭐 급격한 하락을 겪었기 때문에 소득이 낮은 지역이 아니거든요. 이 지역 안에서는 일정 부분 뭐 반등의 의미보다는 소화할 수 있는 물량들이 생길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또 수도권으로 본다라면은 뭐 산업이 좀 육성이 되고 또 교통이라든지 어떤 기업이 유치가 되고 있는 평택 지역 같은 경우도 성장 지역이고 인구하고 또 주택하고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잖아요. 이 지역 같은 경우도 일정하게 물량들이 소화가 되고 거래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서울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소득이 높은 지역이긴 한데 주택 가격이 오히려 좀 늦게 반응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락하는 국면이 좀 더 추가적인 그 하락이 있어줘야지 거래가 좀 가능한 거 아닌가. 뭐 많은 사람들이 서울이 가장 대한민국에서 1등 도시라고 해도 구매력이라는 거는 뭐 좀 또 다른 부분이거든요. 수요가 단순히 사고 싶은 그 욕망은 수요가 아니잖아요. 실제 부담 가능하고 또 어떤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부담 가능한 것들, 또 소위 말하는 그 유효 수요가 진짜 수요인 건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서울에서 좀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좀 추가적으로 좀 하락이 있어줘야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고요. 아까 앞에서도 말씀한 뭐 마용성이라든지 또는 강남권 같은 경우는 또 중위하고 또 중위 가격 상위 안에 있는 그 소득 계층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조금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다 다르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주택 가격이 반등을 했을 때 수요들이 또
좀 더 빠르게 움직일 수 있다라고 보죠.